프랑스의 절대 왕조는 부르봉 왕가의 앙리 4세로부터 시작합니다. 앙리 4세는 자식을 낳지 못한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그 이듬해인 1600년 이탈리아의 막강한 지배 가문 메디치가의 마리드 메디치와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녀가 가져온 엄청난 지참금과 이탈리아와의 동맹은 후사가 없는 왕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리드 메디치는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1610년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화해 정책을 펼치던 앙리 4세가 광적인 가톨릭 신도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당시 9살이던 루이 13세가 즉위했고 마리가 어린 아들을 대신해 섭정했습니다. 후에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마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더욱 칭송할 수 있도록 당대 최고의 화가 피터 파울 루벤스에게 자신과 남편의 영광스러운 일생을 그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의 일생을 담은 21점의 연작이 그려졌습니다. 루벤스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정치적 선전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아는 화가였습니다. 그는 사실의 신화를 접목했습니다. 마리드 메디치의 교육은 연작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마리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 전령의 신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헤르메스, 그리고 음악과 예술의 신 아폴론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마리의 뒤에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산미신이 있습니다. 루벤스는 일부러 마리를 작게 그려 인간보다 위대한 신을 강조했고 그런 신으로부터 교육받은 마리가 프랑스를 통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마리드 메디치의 초상을 받는 앙리 4세는 세 번째 작품입니다. 예전에는 가문 간의 정략 결혼이 있을 때 예비 신부의 초상화를 신랑에게 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앙리 4세는 천사들이 보여주는 마리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의 뒤에 파란 망토를 두른 이는 프랑스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구름 위에는 독수리로 상징되는 제우스와 그의 아내이자 공작새로 상징되는 헤라가 있어 이 혼인이 성사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앙리 4세는 실제로는 마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르세유에 도착하는 마리드 메디치는 연작 중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마리가 프랑스 왕비가 되기 위해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붉은 알약 모양이 있는 메디치 가문의 문장을 단 금빛 배가 선착장에 닿고 아름다운 은빛 드레스를 입은 마리가 프랑스 땅을 밟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실제로 그녀를 수행했던 숙모와 언니가 있습니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푸른 망토를 입은 인물이 두 팔을 벌려 환대하는데 마리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도도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소문의 여신 파마가 나팔을 불며 그녀의 도착을 알리고 아래쪽에는 마리가 무사히 바닷길을 지날 수 있도록 그녀를 지켜온 포세이돈과 바다의 요정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루벤스는 마리가 프랑스에 도착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신화와 접목시켜 신들까지 그녀를 환영하고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재현했습니다. 1610년 어린 루이 13세가 즉위하면서 섭정하게 된 마리는 같은 해 5월 13일 생드니에서 대관식을 치릅니다. 그림 아래쪽에는 그녀의 새로운 조국이 된 프랑스에 대한 충성을 뜻하는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는 나라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먼저 생각하는 여자였습니다. 루이 13세가 점차 나이를 먹어가자 통치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그녀는 친아들과 권력 투쟁을 벌였고 결국 패배하면서 프랑스에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루벤스의 연작은 마리가 아들과 권력 투쟁을 벌일 때 그녀의 위대함을 다시 과시하려는 의도로 그려진 것입니다. 마리는 애초에 24점의 그림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루벤스가 앙리 4세의 일생에 관한 부분은 완성하지 못하면서 21점의 그림만이 남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은 리슐리에 관의 한 전시실을 모두 루벤스가 그린 마리의 일생 연작을 전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